자, 이번에는 11장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어떻게 보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외워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아. 자, 생명체 구성 물질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람 같으면, 특히 생명체 같으면 뭐 물이 제일 많지, 그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제? 이때 가장 많은 게, 그 다음 많은 게 단백질, 뭐 이렇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지방이라고도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도 지방이라고 부르지. 그 지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핵산, 음, 핵산.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핵산. 오늘 선생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미안해. 지질, 핵산,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양이 좀 있어. 물이 뭐 당연히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카락이든 세포든 뭐든지 만들어내는 게 다 단백질이잖아. 하다못해 뭐 그 치아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질도 있고 핵산도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은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크게는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탄소화합물이냐, 아니면 탄소하고 결합하지 않은 화합물이냐. 그러니까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로 일단 구별을 해보면, 탄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핵산, 이것들이 다 뭐냐면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 여기 표현 나왔으니까 바로 볼게. 탄수화물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여기 있으면 이건 단백질인데 단백질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지질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여긴 지금 핵산이야. 이 핵산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기본적으로는 탄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무조건 탄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탄소화합물이라는 거지. 이 탄소에 수소나 산소 또는 질소 뭐 이런 것들이 들러붙어 있는 건데, 탄수화물은 탄소에다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뭐 하나씩만 결합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수소하고 산소가 탄소랑 결합하고 있는 구조야. 지질도 마찬가지여서 탄소에다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 그런데 단백질은 수소하고 산소는 물론이고, 탄소에다가 재밌는 거는 질소가 달라붙어 있다. 질소도 뭐 탄소 하나에 모두 다 세 개가 동시에 달라붙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어쨌든 얘네들이 구성이 이제 단백질을 이룬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핵산은 탄소에다가 수소, 산소는 기본이고,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질소도 기본이고, 재밌는 거는 인도 기본이다. 사람을, 이 핵산이라는 거는 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가 DNA, 뭐 RNA, 뭐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DNA가 뭔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잖아, 그제? 이렇게 인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놓자. 쪼개고 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가 나올 텐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체라고 불러. 단위체라고 부르는데,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네, 즉 쪼개고 하다 보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 돼. 포도당. 단백질은 쪼개다 보면은 아미노산이 되고, 탄수화물은 쪼개고 하다 보면은 포도당이라는 거 딱 하나가 나와. 한 종류, 포도당 한 종류라는 게 나오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20종류 정도 되는 그런 단위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나온다는 거야. 아미노산이라고 대표로 쓰긴 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종류는 아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 여기서 참고로 산이라는 거는 이게 엑시드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미노 엑시드라고 하면 돼. 우리가 뭐 염산, 황산, 질산 하듯이 그런 산을 말하는 거야. 자,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체가 쪼개고 하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라고 불러준다. 이 두 가지가 단위체이다. 그 다음에 핵산은 이따가 뒤에 다시 또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단백질하고 핵산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이거 좀 외워야 돼 다. 왜냐면 이게 생명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수학으로 계산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라서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탄수화물은 사실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하고 지질까지는 다 뭐냐면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 그러니까 우리 이걸 태워가지고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뭐 그렇다는 거지. 운동도 하고 뭐 이러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한 종류가 아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은 다 그런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야. 음, 그런데 탄수화물은 이제 단위체가 아까 포도당이었잖아. 포도당이 하나 있으면 단당류 하나만 있으면 이게 단당류가 여기 당자가 포도당이고 단자는 하나이라는 뜻이고 이당류는 두 개가 붙어 있다는 뜻이고 그지? 많이 붙어 있으면 다당류라고 불러준다. 그런 단백질은 뭐 에너지로 쓰인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뭐 이런 모든 그 우리 몸의 모든 걸 다 구성하고 있지. 뭐 머리카락부터 근육, 뼈, 뭐 모든 걸 다 피부, 뭐 모든 세포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 그다음에 어, 효소하고 호르몬, 항체 이거 지금 요즘에 아마 항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 항체도 다 단백질이다. 호르몬도 그렇고 남성 호르몬, 뭐 여성 호르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갑상선 분비 호르몬 이런 거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효소도 마찬가지야. 효소도 음, 지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당연하지만 지질만이 할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세포막이라는 거. 세포가 있으면은 이 둘러싸고 있는 막 있지. 이 막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 지질이라는 거야.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그랬는데 저장하는 거는 뭐 DNA가 하는 거고 전달하는 거는 RNA가 하는 거고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 종류는 뭐 옆에 있는 거 읽어보고 해 외워야 돼. 뭐 예를 들면 글리코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탄수화물의 일종이지 단백질의 일종은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음, 얘네들을 섞어 놓고 얘가 뭐게 누구게라고 하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더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물이 필요하지, 그지? 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물은 비열이 크다. 다시 말하면은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야. 비열이 크면 클수록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여름이면 더워지면은 내 몸의 온도도 막 갑자기 막 올라가고 겨울 되면 엄청 떨어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막 영하다 오늘 날씨가 기온이 영하다 그러면 내 체온도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상하지 다 얼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 물이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라고 했는데 무기염류 여기에 이거는 양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 양이 적다. 적지만 꼭 필요하다. 없으면 큰일 나. 이거 아까 2는
이거 뭐야? DNA를 만들고 RNA를 만들고 하는 핵산의 주 성분이었잖아.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인이 뭐 뼈도 만들고 그래. 칼륨, 칼슘, 나트륨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전기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전기 신호를 가지고 근육을 움직이는데 이런 나트륨 이온들이 없으면은 어려워. 그래서 어, 소금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소금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야.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가가지고 소금을 핥아먹고 찾아먹고 막 하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 칼슘은 뇌 신경세포의 작동에 더 특히 아주 중요해서 칼슘 이온이 우리가 기억이나 판단력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단백질하고 주인공이 단백질하고 핵산이라고 했는데 단백질을 좀 공부해 보자. 사실은 다 외워야 되는 것뿐이긴 한데 단백질은 크게는 N하고 H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아미노라고 불러. 끼, 아미노, 아미노라는 기다. 작용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아미노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탄소 하나에 이렇게 산소가 이중 결합을 하고, 탄소는 팔이 4개잖아. 그죠? 공결합을 4개 할 수 있잖아. 근데 2개를 산소하고 이중 결합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작용기를 카복실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카복실기라고 불러주는데 얘네 둘 사이에 탄소가 하나 들어가서 탄소가 얘랑 결합을 해. 그러면은 탄소는 총 몇 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지? 4개까지 할 수 있지. 여기하고 하나 했으니 2개 했으니까 2개가 더 남지? 여기에 뭐가 오냐면 하나는 수소가 오는 거야. 그리고 수소가 오는 것 대신에 위에 하나 남는 자리에 뭐가 오냐면 뭘로 할까? 여기에 무언가가 하나 오는 거야.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곁사슬이라고 불러줘. 왜냐면 이게 하나가 그냥 원자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막 달려서 올 거거든. 사슬 모양으로 계속 달려서 올 거거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걸 하나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지. 어쨌든 이 구조 있잖아. 아미노기에다가 카복실기에다가 이 사이를 탄소가 결합해주고 그다음 밑에 수소가 붙어 있고 여기는 뭔가가 막 달라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아미노산. 그래서 이 구조가 아까도 봤지만 단백질의 단위체였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여기 아미노기하고 카복실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 하지만 물론 수소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 곁사슬 여기 위에 달라붙어 있는 거 있다고 했잖아, 그치? 얘가 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 얘가 뭐냐에 따라서 곁사슬이 뭐가 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된다. 곁사슬이 뭐 A가 오면 A 아미노산, B가 오면 B 아미노산 뭐 이런 식이야. 그런데 이거를 봤더니 생명체에는 대략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더라. 아미노산이 겹사슬이 한 20종류가 있다는 뜻도 되는 거지. 여기가 이거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단위체 기본 구조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금방 말했던 구조가 하나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결합을 해. 아미노산이 여기 아미노산 하나가 있고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다고 해봐. 그런데 얘네가 결합을 해. 그럼 결합을 할 때 이 결합을 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펩타이드 결합. 두 개가 아미노산 2개가 결합을 할 때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결합인데
이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펩타이드 결합할 때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을 결합할 때 여기에서 반드시 물 분자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와 배출돼.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가 배출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물 분자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미노산 하나 두 개가 결합할 때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그리고 또 결합할 수도 있지. 또 결합하고 또 결합하고 이심 다 결합할 수 있지. 그래서 아미노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결합할 때 지금 여기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결합이 있는 거지, 그지? 네 번의 펩타이드 결합. 그리고 결합을 한 번 할 때마다 물 분자가 하나 나오니까 물 분자가 네 개가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옆에 뭐 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결합이 있다고 하면 9개의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 지금 폴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폴리는 다른 게 아니고 폴리는 우리가 어원 중에 모노는 한 번이고 폴리는 두 번 이상을 말해. 두 번 이상. 그래서 두 번 이상 결합하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준다. 폴리는 두 개 이상이면 말한다. 정리를 해보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물 분자 하나가 배출되는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펩타이드 결합이 꼭 한 번만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때 이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준다.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어떻게 또 막 뭉쳐지느냐에 따라서 뭐 일렬로만 나열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될 수 있는데, 이때 결합하는 거를 결합해가지고 뭐냐면 단백질의 다양한 뭐랄까 형상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적혈구가 나왔는데 이 안에 지금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 근데 이 헤모글로빈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기능은 뭐 하냐면 산소 운반 기능을 한다, 이러는 거지, 그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단백질이 뭐 금방 본 것처럼 헤모글로빈만 있는 건 아니고 피부 속에는 콜라겐도 있고, 우리 그 뭐 닭발 먹을 때 항상 하는 얘기 아닐까? 콜라겐 먹는다고. 그다음에 공작 깃털 뭐 그랬는데, 여기 뭐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거는 뭐냐면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고 또 이 폴리펩타이드가 또 어떻게 몇 개씩 어떤 구조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은 수도 없이 달라질 수 있다. 단백질은 완전히 그 순서, 몇 개가 결합했는가. 다시 정리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해볼게. 아미노산이 어떤 게 결합했는가, 몇 개가 결합했는가, 배열 순서는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에 따라서 단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핵산을 좀 들어가 보면, 핵산은 여기서 말하는 핵이 말 그대로 누클리어야.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산은 엑시드고 그래서 그냥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핵산인데,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살짝 봤지? 뭐였어? 이 이름이 좀 어려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핵산의 기본 단위체다. 핵산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체라는 거야. 이건 옆에 그림이 있으니까 볼게. 얘가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단위체야.
근데 기본 단위체를 이루고 있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산, 당, 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산하고 당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염기가 하나 달라붙어 있는 구조. 그런데 인산은 정해져 있어. 당도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염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 기본 단위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인산이 한 개, 당도 한 개, 염기도 한 개. 그러니까 얘네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염기에 올 수 있는 놈이 종류가 좀 많아. 여기에 뭐 아데닌이라는 게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아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염기가 붙을 수도 있고 또는 타이민이라고 하는 염기가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우라실이라고 하는 염기가 붙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산, 당, 그 다음에 염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가 오니까 기본적으로는 음, 여러 가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건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 얘네가 AGC 말고, 그러니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말고 타이민이 올 때가 있고 우라실이 올 때가 있는데 타이민은 DNA를 만들 때에만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라실은 RNA를 만들 때에만 쓰이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인산 다시 정리해 볼게. 인산, 당하고 염기가 있는데 염기에 여기에 A가 오거나 G가 오거나 이 G야. 그다음에 C가 오거나 그다음에 T가 오면 이거는 DNA에서 볼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다음에 인산, 당, 염기가 있는데 이거 자리가 없다. 염기가 있는데 이때 염기 자리에 A가 오거나 G가 오거나 뭐 C가 오거나 이건 좋은데 T 대신에 우라실이 오면 이런 구조는 RNA에서만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단위체, 핵산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체인데 얘네들도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계속 결합을 하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또 이게 결합을 하고 뭐 또 기본 단위체가 또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산, 당, 여기가 염기인데 얘는 지금 사이토신이 왔지. 여기도 인산, 당, 여기는 염기 자리에 티아민이 왔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구아닌이 왔고, 티아민이라고 한 건 옛날 말이지. 이거 타이민이라고 하고, 이거는 구아닌, 여기는 아데닌이 온다. 아데닌이 왔다. 항상 이 배열만 있다는 건 아니야. 일단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떤 예가 이렇다는 거지. 얘가 항상 이런 건 아니고, 뭐 G, 뭐 C,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겠지. 그지? 여러 가지 계속 올 수 있다. 위아래로. 이것도 역시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개 이상 붙었으니까 폴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붙어가면 핵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도 봤지만 정리 한번 다시 하면 여기 DNA를 이루고 있는 거는 A가 오느냐, G가 오느냐, C가 오느냐, T가 오느냐. 여기는 U가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네 종류야. 그 다음에 RNA를 만드는 것도 네 종류야. 그지? 그래서 핵산의 단위체인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가지냐면은 8종류라고 해야 되는 거야. 8종류. 이해돼? DNA 4종류, RNA 4종류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정리는 돼 있지만
DNA는 이제 DNA든 RNA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쓰이는데 한 가닥이면 RNA고 두 가닥이면 DNA고 이래. RNA는 기본적으로 리보스라고 하는 당, 아까 인산, 당, 그 다음에 여기 염기가 없잖아, 그지? 염기, 여기 당, 여기 인산. 근데 여기 당 말하는 거야. 여기 당에 RNA는 리보스라는 게 있어. 리보스라는 게 당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런데 DNA는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디옥시 리보스라는 거야. 여기는 디옥시가 무슨 뜻이냐면 D는 왜 디카페인 할 때 그 D야. 그래서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접두어지. 그다음에 옥시는 이게 옥시즌 하면 이게 산소거든,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산소를 제거한 리보스다 이렇게 해주면 기억하기 편하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염기는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오는 거고, RNA는 타이민 대신에 우라실이 오는 거고, 그지?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기본 임무야, 역할이야, 기능이고, RNA는 전달하고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레시피가 여기 들어 있어. 그래서 합성하는데 이 RNA를 보고 하는 거야. 왜냐면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이해돼? 자, 하나만 더 보면 상보결합이라고 했는데 되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상보, 상호, 보완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생각해보자. 무슨 뜻이냐면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만 결합한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아데닌은 여기 있다.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과 결합. 그러니까 다른 애하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는 거야. 그래서 A하고 T하고 결합하고 G하고 C하고만 결합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보 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DNA는 이렇게 아까 위에서 봤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꼬여서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이제 결합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결합을 해야 돼. 얘하고 얘하고 결합을 해야 돼. 얘하고 얘하고도 결합을 해야 돼. 근데 얘가 그냥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A가 오면 여기는 반드시 T가 와야 된다. 여기가 G가 오면 여기는 C가 와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야. 옆에 그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A 왔으니까 옆에는 T가 와야 된다. DNA는 이중이어야 돼. 이중나선. 그러니까 두 가닥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지금 결합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A가 T하고 G가 C하고 이런 식으로만 결합해야 된다. T가 오면 A가 와야 되고 C가 오면 G가 와야 된다. 그래서 얘네는 결합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DNA를 분석했더니 아데닌의 비율이 30%야. 그러면 얘하고 결합할 수 있는 타이민도 당연히 30%가 되겠지. 그지? 얘하고만 결합하니까. 그지? 자, 이거를 말하는 거였어.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게 이거는.